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이슈토크에서는 충북의 기관 단체장을 모시고 지난 한 해의 성과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청주시 편이 되겠습니다. 청주시의 한범덕 시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청주 시민 또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2022년 대망의 이민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올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빌겠습니다. 네, 새해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그랬고 또 그 전해에도 그랬고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운 해였는데요. 돌아보는 소회는 어떠신가요? 아유, 정말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2020년 2월 달에 이제 우리 시의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 작년에 이제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3년 차 들어가니까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이번 청주시 확진자가 5천 명이 훌쩍 넘어서서 걱정인데 그래도 여타 도시에 비해서는 확진자 수가 사실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 방역 보건소 직원을 비롯해서 우리 시청 직원이 애를 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개인 방역 수칙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해 주시고 얼마나 불편을 감수했습니까? 그런 노력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지켜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아마 일상의 우리 소소한 것이 행복으로 오는 그런 한 해가 올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청 직원들도 전부 그런 바람 속에 시정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첫째도 이 코로나 종식하는 데 힘을 쏟고 그러면서도 계획된 시정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게 지난해를 겪으면서 이제 2022년을 맞는 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힘겹고 또 많이 어려운 한 해였는데요. 올해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도 좀 물러가는 그런 한 해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에 청주시 상당히 발전되어 왔는데요. 올해 그 시정의 화두를 보니까 함께 한 걸음이라고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제가 시장에 이제 취임을 하면서 내걸은 우리 시정의 구호가 함께 웃는 청주. 그래서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 청주를 만들어보자 하면서 사자성어를 매년 이렇게 잡은 걸 뭐 동심동행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같이 가보자 또 여민동락해서 시민 모두 합장하자 이런 뜻에서 올해는 그런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싼 뜻자 그래서 함께 한 걸음 가면 우리가 못 이룰 게 있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크게만 생각하지 않고 소소한 여러 가지 일상들을 우리가 모아서 하자. 그래서 한자로 생각을 하니까 만심동행 뭐 이런 생각을 썼어요. 마음이 꽉 찼다는 만심도 되고 만 사람의 마음이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서 함께 가면 우리 멀리 갈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시정도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청주가 함께 웃는 청주를 만들자라는 그런 소박한 뜻입니다. 네. 함께라는 단어를 이제 키워드로 핵심 단어로 선택을 하셨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지난해 청주시의 성과를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과거의 성과가 바로 내일의 이제 발전 축이 될 것 같은데요. 2021년 돌아보실 때 이런 것들 정말 성과다라고 생각한다 하시는 거 어떤 게 있으신가요? 뭐니 해도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방역에 참 우리 직원들께 죄송하고 또 당연한 의미를 했지만 보건소 직원에 이르기까지 아마 보건소가 이렇게 시민 모두에게 접근한 적이 있었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공휴일 없이 저희들이 나가서 방역 현장에 참여한 우리 일선 직원들 읍면동 구청 그리고 해당 이제 부서별로 여러 가지 이제 직원들의 노력이 우선 올해도 지속돼야 되지만 그게 이제 크고 그 나머지 이제 시정도 사실은 계획된 대로 가서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기업 유치에 있어서도 4조 한 7천억 원 정도에 이르는 획기적인 성과도 가져오고 네. 무엇보다도 방사능 가속기라는 4차 산업에 있어서 첨단적인 장비를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대단한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와 함께 이제 우리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발인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지난 1년간 했는데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네. 공공성 뭐 여러 가지 일에 그동안 이게 금방 된 것이 아니라 6년 정도의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서로 논의해서 운수업계와 또 전문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시민단체, 우리 직원들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지방자치단체 중에 광역을 빼고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서는 최초로 우리가 했는데 네. 1년 동안 해본 결과 자신감을 얻었다. 최초라서 사실 좀 걱정도 됐었거든요. 그렇죠. 예산 문제라든가 예, 해서요. 그런 거와 함께 이제 네. 여러 가지 대과 없이 많은 일들을 해서 지난해 뭐 여러 가지 중앙정부로부터 잘했다는 표창도 받고 뭐 문화도시라든지 뭐 아동 친화도시 또 여성 친화도시 뭐 이런 정도로는 저희들이 한 게 네. 있지만 여전히 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면서 저희 할 일은 열심히 해왔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기업이 바라보는 청주시 사업하기 어떤 청주시라고 지금 생각할까요? 저는 이제 기업을 우리가 들어왔을 때 기업이 여기서 투자를 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 적정 이윤을 보고 또 거기보다 플러스 알파가 되면 지역에 기여도 하는 또 특히 ESG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청주가 그동안은 여러 가지 여건상 옛날 지역으로 배타적인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이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있고 또 오송 KTX역의 분기역이라든지 청주공항 무엇보다도 중앙경제부처가 모여있는 세종시가 옆에 있기 때문에 국토의 중앙이라는 지정학적 입장에 네. 이러한 여러 가지 또 하나는 오창과 오송이라는 첨단 오창의 IT, 오송의 BT 거기에 방사능 가속기가 이제 하니까 오지 말래도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데 이제 저희 직원들이 시청 직원들이 나서서 정말 4차 산업으로 우리 미래 100년 먹거리를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은 저절로 올 수 있도록 네. 그런 환경이 물론 아직도 수도권 선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중앙정부 또 정치권하고 얘기를 해서 이쪽 지역에 올 수 있도록 그건 우리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어서 네. 전망은 밝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예산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요. 올해 예산, 올해 2022년도 예산이 새해 예산 보니까 3조 원이 넘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분야에 보다 많이 역점 사업이 추진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2010년에 통합하기 전에 시장 취임할 때 당시 청주시 예산이 1조가 넘어서 아주 화제가 좀 된 게 네. 있는데 이제 10여 년 만에 3배가 더 3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주 효율적이고 정말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쓰려고 해서 5가지 분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와 미래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도시를 좀 만들고 싶거든요. 네. 그 중심에 우리 인구 10만여대 시청사를 네.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그렇죠. 모든 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시청사를 하면서 거기에 부수된 현재와 미래가 같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는 데 주력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경제죠. 아까 최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주력을 하고 또 서민들의 경기도 올리는 데 주력을 하고 세 번째는 복지입니다. 복지 예산만은 한 1조가 넘는데 골고루 모든 분들에게 소외받지 않도록 네. 어렵고 힘든 분들이 여기 와서는 살 수 있는 좋은 청주가 될 수 있는데 주력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두는 것은 여전히 그 도농복합을 위한 우리 청주가 도시인 청주시와 농촌이 주였던 청원군이 합쳤기 때문에
도농이 복합된 상생의 도시로 이렇게 하는 5가지 역점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말 청주가 그 3조의 예산을 가지고 정말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과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가는데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통합 청주시 초대 이제 시장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3조로 예산이 늘어났다는 게 역시 그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은 최대한 받아야 되고 우리 자체로서는 가야 되는, 그래서 특히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을 할 때 상생 협약이 된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도농이 조화가 되고 하면서 지정학적으로 청주가 놓인 위치에 미래를 설계를 하면서 현재에 맞춰가는 이런 쪽의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시내버스 준 공연제 말씀하셨잖아요. 청주에 오신 분들이 다 언젠가 한번 그 간판이 다 도청으로 향해 있다 이런 말을 하시고 노선이, 그리고 버스를 타려고 보면 너무 힘들다. 그만큼 도시가 커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 공영제 이후에 얼마 전에 보니까 시내버스 노선을 조금 달리해 보겠다 이런 용역을 이제 내셨더라고요.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청주는 버스라는 대중교통이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데, 그렇죠. 네. 이게 이제 7개 버스 회사가 붙어서 서로 노선을 가지고 쭉 운영을 하다 보니까 2006년에 합의를 또 어렵게 봐가지고 노선을 어느 한 회사가 독점을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아마 그런 노선을 갔었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더라도 버스 회사의 운영 문제가 끼니까 승객이 많이 몰리는 소위 그 상당로라고 그래서 내덕동과 육거리를 잇는 거와 상당공원에서 터미널 쪽. 그래 T자형의 거의 한 90% 이상이 이쪽으로 버스가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좀 요새 새로 늘어온 신흥 개발 지역은 청주 외곽인데, 말하자면 오창 같은 곳은 인구가 7만이 됐어요. 우리 충북에서 음성군, 진천군을 빼고는 제일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그게 대읍이 됐지만 버스가 정편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거 가면 1시간에 2대, 3대 오는 버스 가지고는 이게 버스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 거기 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건의를 요구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송구스러웠는데, 이번에 준공영제는 뭐냐면 그러한 공공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노선을 한번 정해보자. 이것을 공의 영역인 말하자면 시청 같은 공공기관이 노선권을 줘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버스 회사가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적자를 볼 때는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적자에 대한 것은 일정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늘 원가가 문제가 됩니다. 정말 버스 한 대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얼마나 되고 기름값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 표준 운송 원가라는 문제하고 이 말하자면 노선하고 이걸 붙이는 논의가 사실 한 5, 6년 심각하게 했었는데, 그렇죠. 지난번부터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 승객이 급감을 했습니다. 15만, 14만 가던 게 8, 9만 정도 되고 감축을 해서 이게 버스 준공영제가 급물살을 타가지고 공공성도 확보하고 투명성도 확보하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작년 1년 했더니 자신감이 붙어서 아까 최 아나운서 말씀대로 올해 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보려고 그래서 용역에 착수를 해가지고 내년쯤 되면 이제 합리적으로 버스 노선을 집중된 걸 분산해서, 그리고 운송 원가도 투명성 있게 해서 이거에 대한 적자가 난 것을 적정하게, 시민들이 너무 많이 부담하면 안 되잖아요. 또 이익이 나면 뭐 할 말 없는 거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 버스 준공영제의 앞날을 한번 올해 기틀을 잡아보는데 전국의 다른 도시들이 엄청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한번 잘해보려고 의욕에 불타서 그 차제에 우리 CJB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데 대중교통 버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이게 미세먼지도 줄이는 거니까.
탄소 제로화에 가장 먼저 예. 필요한 것이 이제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건데요. 어쨌든 청주 시내의 버스 노선이 조금 더 편안해져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대로 된 노선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업을 오래 할 겁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도에 그 법정 문화도시로 청주가 지정이 돼서 반갑기도 하고 약간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 사실 많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청주가 법정 문화도시 1호가 됐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또 행사가 있었는데요. 예.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또 냈더라고요. 예, 예. 이에 대해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글쎄, 이 문화도시라는 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타이틀을 걸고 공모를 하고 매년 네. 뭐 많은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매년 한 몇십억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원비보다는 그 명칭이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에 우리 청주시 빼놓고 문화도시 타이틀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자존심도 있어서 그때 하여간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문화도시 그때 1호로 저희들이 됐는데 또 이제 직지라는 것 때문에 기록도시의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됐는데 상당히 호평을 받아서 3년 차 들어가는 올해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말 그 문체부에서도 그걸 인정해서 당시 황희 장관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법정문화도시를 그동안 더 많이 지정을 했어요. 한 10개 도시 되는데 10개 도시 다 청주 문화재조창에 와서 박람회 하자 그래서 박람회를 하고 청주를 모델로 보자 하는 자랑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년 차인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그동안은 기록이라 그러면 공공기록만 주였는데 이제 민간 영역까지 넣어서 민간 기록으로 들어가고 동네마다 동네 기록관을 둬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린 추억의 옛날 우리 요새 오징어 게임 때문에 달고나니 옛날 놀이로 얼마나 이게 세계적인 선풍이 됐습니까? 이러한 옛날에 우리 추억들이 있는 그런 기록을 남기자. 그걸 가지고 세계에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동네마다 그런 기록관, 전통시장마다 그렇게 살아온 분들의 기록을 넣는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민들 10만인 클럽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오고 공공기록 외에 이런 민간 기록까지 같이 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기록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청주 기록원을 만들어서 그게 기록관이 기록원으로 승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동네마다 기록관을 만드신다는 거죠, 앞으로? 만들었죠. 아, 지금요? 지금 만들어서 3년 차 이렇게 이제 올해 더 할 건데 지금 벌써 금천동, 영운동, 뭐 복대동에서 아주 재밌습니다. 가보시면 거기 이제 오래 살던 집들을 그대로 좀 단장을 해서 옛날 추억에 뭐 만화책도 갖다 놓고 옛날 주전자도 갖다 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그거 뭐 호떡집, 뭐 군고구마 뭐 이런 거에 또 여러 가지 자료가 많더라고요. 옛날 요강, 재봉틀, 그때 사진. 그러니까 그 추억의 그런 기록을 고스란히 요새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민간 기록과 우리 공공 기록을 합쳐서 기록문화 도시로서 청주가 올해 3년 차 가는데 이건 시민 여러분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그 문체부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문체부 장관상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기록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앞으로 그 기록의 역사 속에서 청주가 더 빛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주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구도심이 있고 또 신생도심이 생겨서 점점 이제 문화가 그쪽으로 또 새로운 문화가 발전돼 가고 있긴 한데 이러다 보니까 구도심도 그렇고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까 이제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게 이제 일맥이 상통하는데 그러니까 도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게 커지는데 주변이 발달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이 쇠퇴하고 주거 환경이 아주 나빠지니까 이걸 안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은 재개발, 재건축 모든 걸 쓸어버리고 새로 짓는 거다 보니까 고층 아파트 짓고 어떤 면에서는 재테크가 되다 보니까 거기 살던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건 뭐 어려운 말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반성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 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도시를 그 무조건 싹 쓸어버리고 낡은 건 쓸어버리고 새 것만 짓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가져온 그건 기록이 중요한 거죠. 네. 그걸 중심으로 이 스토리텔링을 해서 도시를 한번 다시 살려보자. 이게 재생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제가 새로 취임을 하면서 당시 문체부 장관이 지금 도종환 의원이신데 도종환 장관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2018년에 여름에 문화재조창, 영토재조창에 오셔서 MOU를 했어요. 문체부하고 국토부가 앞으로 도시의 발전 개발은 무조건 싹쓸이가 아니라 네. 재생으로 하자. 그 첫 번째 사업이 바로 그 문화재조창을 새로 하고 그 인근에 내덕동 그 재생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아마 청주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북쪽으로 가는 길목에 그 뭐 활락가도 아니고 삼류 그 지금 유흥주막들이 그냥 있어서 우리 밤곡에 얼마나 그게 좀 부끄러웠습니까? 거기를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다 사들여 가지고 젊은 공예가들한테 아주 싼 값에 줘서 거기를 젊은 공예거리로 만들어서 네. 문화재조창하고 연계시키는 이런 작업도 하는 그런 도시 재생을 그런 방식으로 완전히 싹쓸이가 아니라 싹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자원의 요소를 가지고 그 스토리텔링하는. 그래서 오래된 도시 그 내덕동 또 우암동 또 저기 영운동 그리고 흥덕사지가 있는 운천 신봉동. 네. 그 올해는 그 네 개를 잘 해나가는데 올해는 수안골에 있는 수동도 포함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원도심을 생명 있는 도시로 갖고 가는 네. 이런 사업이 도시 재생이고 거기에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미래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방사관 가속기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청주를 먹여 살릴 만한 미래의 자원이라고 한다면,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을 가장 크게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제가 2001년도에 청주에 와서 처음에 이제 맡은 일이 오송 바이오 단지를 세계에 알리는 바이오 엑스포를 했는데 네. 오늘날 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K 방역의 메카가 바로 우리 오송 아닙니까? 이게 청주시고 또 지금 최 아나운서 얘기하신 대로 방사관 가습기가 오창에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이 방사관 가습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코로나19 시대 가장 필요한 게 백신 치료약 아닙니까? 이런 물질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첨단 제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방사관 가속기는 정말 우리나라 최대의 먹거리를 살리는 거고 청주로서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2027년까지는 이게 완공이 되면 그걸 계기로 아마 우리나라의 첨단 기업들은 다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와 함께 지금 우리 중앙정부가 미래 산업으로 빅3라고 해서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헬스, 그리고 미래 자동차인 자율주행차 이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청주 이 중심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고 네. 지난번에 이 중심주의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사업인데 대통령께서도 오셔가지고 작년에 여기서 하신 것처럼 그 특장이 오창 지역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특히 지금 우리 청주는 지난번에 코로나 때 일본하고 무역 마찰이 있었던 소부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재, 부품, 장비. 네. 이 부분의 특장을 우리 청주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 우리 청주는 역사고도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미래 첨단 산업의 전진기지로 네. 이렇게 만들 것이고 네. 그렇게 되도록 도와 손을 잡고 밀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복지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죠. 네. 연말에 나왔던 기사 가운데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 친화도시가 되었습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 아동은 보호의 객체였어요, 객체. 그냥 보호 대상만 됐었는데 유니세프 아동 권리 협약에 보면 이게 이제 좀 바꾸자 시각을 아동이 주체가 된 네. 권리의 주체가 된 데서 우리가 아동을 키울 수 있고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동을 존중하자는 거. 그리고 아동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아동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 이런 게 나서 아동학대팀을 만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라 굉장히 좀 전문적이고 예민하고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이것도 지난해 우리가 전담기구를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사안에서 그 가령 놀이터 같은 것도 어린이 놀이터가 공동주택 아파트에 지면 거기 반드시 넣도록 하니까 이게 스테레오타입이에요. 네. 이 아파트에 놀이터나 저 아파트가 똑같은데 저희가 지난해는 어린이들이 니들은 뭐를 가졌으면 좋겠냐 그래서 두 군데를 한번 해봤어요. 저 수곡동하고 산남동 쪽에.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가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이들이 모래 이런 걸 이용하고 네네. 나무로 된 뭐 이런 줄타기하고 올라가는 그래 종전에 뭐 인공적으로 축되는 거에서 애들이 원하는 흙을 좋아하더라고. 흙을. 흙 좋죠. 예. 일단 흙이 없고 이제 모래가 조금 있을 뿐이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어린이 시각에서 어린이들이 요구하는 자기들이 이걸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쪽의 것을 눈높이를 바꿔보자 하는 네.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기구도 새로 충실히 만들고 예산도 그 어린이 시각에서 좀 생각해보고 그걸 평가를 해보고 또 어린이들 인권을 위한 오프스 퍼슨이라고 하는 네. 그런 것도 객관적으로 둬서 정말 어린이가 보호의 객체가 아니고 이제 주체로서 하는 그런 시각이 중요하고 그런 노력을 우리 유니세프에서 인정을 해서 네. 아동 친화 도시로 넣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복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또 그렇잖아요. 그 시의 이제 운영 정책이라는 건 모든 시민들이 편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또 보다 이제 복지를 좀 누리면서 삶의 질을 좀 충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올해 어떤 복지 정책을 지금 마음에 두고 계시는지요? 아동 친화 도시와 함께 여성 친화 도시도 저희가 3단계로 최초로 지정이 됐어요. 아, 그렇죠. 제가 옛날부터 이제 그 여성가족부가 이제 지정을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저것도 3단계로 해서 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들 기를 수 있고 일자리 가질 수 있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범죄 예방하는 세프티드 같은 거 그래서 호평을 받아서 재작년에 그건 대통령상까지 받았는데 네. 이런 가족 친화 도시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번에 가족센터도 지금 새로 만들어서 짓고 거기엔 다문화 가족도 들어갑니다. 그런 거와 함께 특히 어려운 계층인 장애인들에 위한 365 그 365 돌봄센터 같은 거 그리고 장애인 복지타운 같은 것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마련하는 용역 사업이 완공이 됐고 또 노인들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어르신 복지에 대한 모든 것에서 요새 이번에 금년도 3조 예산이지만 복지 쪽만 1조 예산입니다. 네. 그래서 촘촘한 복지망을 갖춰서 모든 사람들이 삶의 질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뭐 예비 엄마 교실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어떠세요? 너무 지금 아이를 낳고 하기 전에 이 엄마들도 교육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얼마 좋은 제안으로 생각해서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낳아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 사고들 이런 게 참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거든요. 지난번에 그 어느 동네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아이들을 유기해서 참 가슴이 아프고 그런 거에 대한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시민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 그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다. 이제 이런 정책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지금 인프라 구축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뭐 여러 가지 뭐 공간의 질을 위한 게 굉장히 필요한데 뭐 어찌됐든 도시숲, 계속 공원 이것들이 좀 친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은 계속 하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가장 요즘에 많이 변한 기능 변화가 보건소가 이제 일반 시민, 건강한 시민들한테도 가듯이 도서관이 기능이 많이 바뀐 거죠. 네. 옛날에 저희들만 해도 저도 6남매 집안이니까 제 방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예전에는. 많이 나야 셋, 둘이니까 자기 방 없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은 옛날식으로 공부방이 없을 때 시험 공부하듯이 생각하는 건 요새는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열린 도서관 개념이죠. 말하자면 정보 교류도 되고 여러 가지 거기가 커뮤니티 기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네.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또 엄마들은 아이들 또 남편 학교 보낸 뒤에 자기들 여가를 선용하고 또 어린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진 도서관을 지금 우리가 공공도서 14개, 15개 가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키 포인트도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내수에도 그 문을 열었는데 그런 기능을 확장해서 좀 청주가 여러 책 읽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생활체육입니다. 생활 SOC 여러 가지 이제 탁구, 배드민턴 하는 것도 있지만 수영 욕구가 많아요 요새. 그렇죠. 그래가지고 생활 SOC에서 지금 계획된 것만 한 6군데 네.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또 생활 야구인들이 뭐 야구가 이게 축구장에 비해서 한 3배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못 해줬는데 내수 같은데 그게 한 4면을 야구장을 만들어주는 등 체육에 대한 생활체육에 대한 거, 생활 공간에 대한 문제, 또 숲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어우러져서 청주가 그야말로 여가 선용이 될 수 있는 도시로 네. 가는데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활동이 많아야 그만큼 정신 건강에도 훨씬 더 좋은 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이제 지난 10월에 있었습니다. 작년에요. 저는 이제 2년에 한 번 비엔날레를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그렇죠. 혹시 건너뛰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접속자 수가 그렇게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공예 비엔날레 이제 성과도 궁금하고 앞으로 이제 향후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말씀대로 사실 해야 되나 이게 건너뛴 데도 많습니다. 다른 곳에서. 근데 이번에 지난해 할 때는 최초로 공예 전문가가 왔고 우리 비엔날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예라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한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1번 해왔기 때문에 2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전 세계 미술관, 박물관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여러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건너뛸 수는 없다 해서 지난해 공예를 전공을 한 감독을 모시고 온라인으로만 해보자 하다가 네. 제한되지만 오프라인으로도 해보니까 이게 의외로 더 충실하지 않느냐. 오프라인으로 올 때 그전에는 단체 관람객도 많았는데 이 학생들이 단체 관람객이 좀 어려우니까 인원을 제한했었죠. 그 진짜로 그 수준 높은 관객들이 올 수 있었고 그 볼만하신 분들은 다 봐가지고 그래서 질적으로 호평을 받게 됐고 또 의외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접속한 분들이 많으니까 접속자들이 많으니까 참여자가 거꾸로 많은. 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대 이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붙어버리니까 질적으로는 좋아지고 참여자는 많아지는. 그래서 앞으로의 이 비엔날레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방향. 네. 오프라인도 물론 중요시하면서 온라인도 넓혀가야 되겠다 하는 그걸 기화로 해서 청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더 연구를 해서 발전적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니, 빈필 오케스트라도 비엔나 필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데 접속자가 느는 걸 보면 이제 문화의 형태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제 민선 7기 시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통합시장 초대 지금 임기를 통합시장 두 번째. 두 번째인가요? 그렇죠. 잔여 임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니 2014년에 네. 초대 시장이 하고 네, 네. 잔여 임기는 이제 부시장이 그때 했고 제가 이제 통합시로서는 두 번째. 그 통합 전에 시장을 했으니까 네. 시장은 지금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제 통합시장이 되신다면 삼선이라고는 지금 안 되고 네. 2018년에 초선이 된 거예요. 이번에 또 하게 되면 재선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재선에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직 잘했다고 평가도 못 받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번 사실 이
통합 청주시를 만드는 주역의 한 사람인데 통합 청주시가 이랬으면 하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조금 시기를 놓쳤고 두 번째 시장으로 들어와서 이걸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 청주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라는 청주와 농촌이라는 청원군이 합쳐서 시너지가 나야 되겠고 청주는 역사 도시이기 때문에 그 1500년 이상 되는 역사 전통을 어떻게 되살려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오송 KTX역, 청주공항 그리고 경제부처가 지금 있는 세종시와 네. 더불어 이걸 어떻게 승화시켜서 미래 첨단 산업의 청주가 메카가 되느냐. 이 역사 전통과 미래 첨단이 투 트랙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싶은데 네. 여러 가지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런 기틀을 쌓는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진짜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40분 분량이거든요. 시간이 예. 어느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1년도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되는데 모두 여유 있는 1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충북 도민 또 청주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를 만들고자 열심히 뛰어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올해는 틈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미래 청사진을 위해서 미래 100년을 위한 우리 청주의 발걸음은 틀림없이 내딛게 됐습니다. 근데 이 길은 시장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4천여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전부 함께 손잡고 함께 한 걸음 걸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너무 어려운 코로나 시기 희망을 가지시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모든 꿈을 이루시는 한 해 되길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 새해 꼭 이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충청북도 기관 단체장에게 듣는다. 지난해 성과와 또 새해 설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청주시 한범도 시장 만나보셨습니다. 이슈 토크 오늘 다음 주에도 이 내용으로 계속되는데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